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여기 뒤에 있어요. 뒤에. 여기 뒤에.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안녕하세요. 박수 왜 멈춰요? 컷 더 뮤직! 받아주세요.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열광적인 박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는 굉장히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첫눈에 아시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 잘생긴 외모뿐만이 아니라 저는 아주 뭐랄까요? 희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부터 열광적인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판사가 약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약 300분 정도 되니까 여기 오신 분들의 6배수 이상의 바로 대한민국 판사로 활동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국회의원, 4년마다 한 번씩 뽑는 국회의원 몇 명이나 됩니까? 무려 300명이나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숫자만큼이나 바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란 사람이 얼마나 희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좀 더 극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천연기념물과 비교를 해볼게요. 자, 뭐죠? 지리산에 있는 야생가슴 반달곰인데 이 개체수가 30마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심지어는 얼마 전에 등산객의 다리를 물었다가 사살당하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29마리로 줄었죠. 근데 저 같은 사람, 프로레슬러 몇 명인지 아세요? 12명. 12명밖에 안 돼요. 네. 이 정도로 희귀한 거죠. 여러분들은요, 오늘 같은 날 집에서 출발 비디오 여행을 보지 않고 테드 신촌 강연장으로 왔기 때문에 지리산 야생 반달곰보다 희귀한 존재로부터 강연을 듣게 된 겁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박수 치시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 개편 뭔가 좀 다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좋은 강연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제 강연이 끝나면 제가 자리를 돌면서 5만 원씩 걷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요, 자, 무모했기 때문에 실패한, 무모했기 때문에 성공한 이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공과 실패.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쓰게 될까요? 그건 저는 약 7살, 8살 정도 때부터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물어봤을 때 너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게 됐을 때 아마 사람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의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요. 자, 저의 성공과 실패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저는 그 라디오 DJ가 라디오 DJ로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자, 김나무는 자기 프로를 홍보하고 싶었다. 이게 뭐였냐면은 저는 약 12년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DJ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별걸 다 했죠. 그때 그 MBC에서 특급 작전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게스트로 출연했었는데 워낙에 사람이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출중하다 보니까 저에게 또 기회를 줘서 라디오 프로그램의 DJ가 됐었죠. 제가 맡았던 프로그램은 월드넷 영파워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통신원들을 전화로 연결해서 생생한 정보를 들어보는 매일 밤 30분씩 방송되는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역시 없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인기리에 방송이 됐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경쟁 채널의 DJ가 새로 개편과 함께 들어왔는데 이분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었냐면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어떡해요? 가수 문희준 씨예요. H.O.T 출신의 문희준 씨. 이분 팬클럽 회원이 몇 명이죠? 어마어마하죠? 더군다나 이분의 소속사는 굉장히 힘이 강한 아주 강력한 소속사였기 때문에 이분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문구류, 뭐 메모지, 볼펜 이런 걸 인쇄를 해서 방송국과 이 어떤 언론사 마구 배포를 했었죠. 심지어는 저한테도 왔다니까요. 품질은 좋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저를 더욱더 경악시켰던 것은 제가 그 집에서 이렇게 딱 나오다 보니까 서울 시내 곳곳에 바로 문희준 씨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와, 그거 보고 정말 너무 마음이 상했죠. 뭐냐면 저도 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싶은데 저한테는 그런 소속사도 없고 돈도 없었거든요. 마치 그건 뭐였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서너 명 정도가 그 끝에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낙타 모양 그려진 거. 아빠가 사우디에서 사온 거. 아니면 그 일제 카세트를 갖고 있는 뭐 그런 빈부격차를 참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싶은데 나는 돈도 없고 기획사도 없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바로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보시는 것처럼 MBC가 자랑하는 종합방송 멀티맨 김남훈의 월드넷 영파워 FM 95.9 매일 밤 9시 30분부터 이렇게 포스터 두 장을 신사동에 있는 출력센터에서 28,000원을 주고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쇼핑백은 백화점 쇼핑백인데요. 쇼핑백 앞뒤에 붙여서 저렇게 하고 제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가고 서점에 갈 때도 저렇게 하고 가고 극장에 갈 때도 저렇게 하고 가고 심지어는 소개팅을 하러 갈 때도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자분들 소개팅 하러 갔는데 상대 남성이 저렇게 하고 나왔어요.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겠어요? 그렇겠죠? 안 알려주겠죠? 맞습니다. 자존심 상해. 당연히 저는 그 여학생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고 뭐 그걸로 끝났죠. 하루는요 저렇게 하고서 그 이태원을 갔었는데 여기 이제 압구정역이라고 돼 있었죠. 이태원을 가다 보니까 웬 지나가던 주한미군이 저를 보더니만 1달러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했던 거는요. 저렇게 하고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웃잖아요. 한번 웃고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미니 홈피라든가 블로그에 올리면서 사람들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면은 야, 저 어떤 프로그램인데 DJ가 저렇게 직접 자기 몸을 던져서 홍보를 할까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저런 식으로 홍보를 했던 거죠. 이렇게 홍보를 한 끝에 드디어 그해 가을에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제 프로그램은요, 우와, MBC 라디오 역사상 최악의 청취율 하락을 보여주면서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실패.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가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면은 이런 경험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이런 자리에서 강연을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자리에서 앉아서 강연을 듣다 보면 열정만 있으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어라고 약을 파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꼭 그런 것만 아니죠. 또 그렇다고 해서 성공과 실패를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연속적으로 마치 난수처럼 다가오는 것인데 너무 일희일비 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프로그램은 저렇게 해서 폐지가 되었지만 저는 이렇게 약 10년 뒤에 강연 아이템 하나 또 주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고발 프로그램의 그 진행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펀치라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여러분들 고발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자, 고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 보면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자나 PD가 현장에 갔을 때 되게 멱살을 잡히잖아요. 나쁜 사람들한테. 멱살을 잡히고 봉변을 당하고 길에서 굴러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진행자로 발탁이 됐을 때 저는 제작진한테 건의를 했어요. 내가 직접 현장에 가겠다. 뭐냐면 일반적인 방송인들은 오프닝, 브릿지, 클로징만 찍고 사실은 편집으로 다 섞는 겁니다. 현장에 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누구죠? 아주 잘생긴 악당 프로레슬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내가 직접 그 나쁜 사람들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주 역동적인 화면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죠. 그 현장에는요, 와, 아동학대, 동물학대, 조직폭력, 마약 밀반입, 온갖 종류의 악한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에 딱 나타나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절 무서워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경찰이랑 같이 출동을 했는데 강력계 형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김남훈 위원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어머, 형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뭔가 재밌는 화면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그 밀려서 굴러 떨어지고 두드려 맞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자, 그러면서 저의 주가는 계속 올라갔고 우와, 시청률도 쫙쫙 올라갔습니다. 2.5%로 시작해서 8%, 10%까지 올라가고 나중에는 프로야구 중계도 이겼었고요. 9시 뉴스 프로그램을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 프로그램 어떻게 됐을까요? 또 잘렸습니다. 뭐냐면 시청률은 수직 상승하는데 그림이 너무 센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화면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광고가 마구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딱 하나 남았어요. 모 휴대폰 회사. 그래서 결국 제 프로그램은 또 8개월 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프로그램을 못 맡게 되었는데요. 저는 다시 방송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다시 방송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직접 저 자신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직접 저 자신을 알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저가형 방송인 김남훈입니다. 참신하면서도 매력적인 진행자를 원하신다면 여기 김남훈이 있습니다라고 저를 직접 어필한 끝에 두 군데랑 연락이 되었고 한 군데 오디션에 붙어서 지금 교통방송 TBS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8시 5분에서 9시까지 김남훈의 SNS 쇼. 들어보신 분 많이 계시죠? 아, 정말 많이 계시네요. 예. 손 안 드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 프로그램은 매일 상품을 약 10분에게 나눠주는데요. 시청자, 청취자 참여가 적어서 상품이 남아요. PD한테요. 쪽팔려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 강연 재밌잖아요. 방송도 재밌으니까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제가 연료첨가제 선물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하나 성공한 게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앞서 이런 실패가 없었다면 이런 성공도 없었겠죠. 저 자신을 과감하게 어필하는 모습, 저 자신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모습, 이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시도가 있었고 그 실패가 지금 성공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방송국에서 제가 라디오 DJ가 됐을 때 홍보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프로레슬러 김은남의 SNS쇼. 방송국 보도자료에서 제 이름을 틀리게 내놨어요. 제가 훈남인 건 맞지만 아예 이렇게 이름을 틀리게 할 필요는 없죠. 정말 굉장히 열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 강연을 잘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앞에 있는 사람 나름 말 좀 하는 것 같죠? 네. 그런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발음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뭐냐면 저 프로레슬링 경기하다가 앞니, 윗니를 부러뜨려가지고 임플란트를 했는데요. 이 임플란트가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결국 임플란트 치아의 두께를 다른 것보다 5배나 두껍게 해서 지금 넣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발음이 이렇게 어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요. 근데 이걸 계속 연습을 해서 혀의 위치를 정중앙이 아니라 왼쪽 위로 올려서 입천장을 치는 것으로 연습을 해서 지금 발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피곤하거나 오늘처럼 아름다운 여인분들이 많이 왔을 때는 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발음이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정확한 발음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사람들 앞에 서면 굉장히 말을 더듬고 그런 게 있었어요. 긴장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잘 안 됐었죠. 그러다가 이런 공간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바로 신논현역에 있는 키움이란 공간인데 이 공간은 바로 그 이제 강남에 있는 대형 서점이 운영하는 바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논현역 역사 안에 있고요. 이면이 통유리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번잡한 동네였었죠.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종 저자들의 강연을 유치를 하는데 사실 저자분들이, 강사분들이 여기서 강연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이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그대로 눈에 들어오고요. 출입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혼잡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강연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강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강연을 하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오늘처럼 막혀 있고 통제가 가능한 공간에서는 말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서점 측에 이야기를 해서 3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강연을 하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서점 측에서 의아해하다가 강연을 받아들여졌고요. 저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3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씩 무료로 강연을 했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든 공간이었습니다. 뭐 안에서 뭐 다들 문자하고 카톡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술에 취한 아저씨와 아주 제 멱살을 붙잡기도 하고요.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청중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저도 제 이야기를 떨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테드 신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됐던 겁니다. 사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진짜 잘못된 말이에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용도로 썼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그런데 누군가의 자유나 행복, 인권 이런 것이 침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지옥 훈련이고 호랑이 굴이고 굉장히 훌륭한 트레이닝 센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한테는 그 3개월간 키움에서의 트레이닝이 저를 강사로서 좀 더 점프하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몇 가지만 더 얘기할 거예요. 돕고 싶었다. 이거 뭐냐면은 작년에 큰 사단이 일어났었죠. 바로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뉴스와 특히 이제 트위터로 접하면서 너무 가슴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기부 팔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호프 포 재팬이라는 그 문구가 새겨진 팔찌를 400만 원어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모두 완매를 하게 된다면 1000만 원 정도를 모으게 되고 이거를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탁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에다 주문을 하고 2주 뒤에 물건이 왔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일본의 몇몇 정치인들이 망언을 하면서 반일 감정이 생기면서 팔찌가 굉장히 안 팔렸어요. 이게 다 재고입니다 지금. 재고가 산더미처럼 남겼고 물건은 거의 한 100개 정도밖에 못 팔았습니다. 아직도 재고가 몇백만 원어치 남아있는 상태고 저는 또 판매한 대금은 모두 다 기탁을 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제가 했던 이 행동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전 성공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약자를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동물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잡아먹죠. 하지만 사람만은 유일하게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돕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이 프로레슬링처럼 두 명이서 같이 맞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레슬링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선과 악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으면 서로 손붙잡고 넘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그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성공이 나중에 실패를 만들 수도 있고 지금의 실패가 나중에 성공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성공과 실패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자신의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소중한 존재라고. 그런데 이 우주에서 여러분과 닮은 생명체는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생명체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미래 앞으로 계속 보시면서 멀리 보시면서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집에서 출발 비디오 여행을 보지 않고 이 자리에 왔겠죠. 그 불안함도 충분히 자신의 삶에 있어서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미래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 잘 안 보인다고 생각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눈이 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 되게 멋있는 건데? 아니. 저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이 대사 다시 한번 치면요. 자, 2초간 블랭크. 너무나 감동적이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2초 뒤에 중저음 감탄사. 와. 해보세요, 빨리 해봐요. 자, 와. 더 크게 저 뒷자리도 같이 자. 와. 강사님들도 하세요. 와. 2초 이렇게 중점 감탄사 뒤에 열광적인 박수 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제가 마지막 한 번 할게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눈이 부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서 걸어 나가세요. 걸어 나가다가 손을 뻗어 보십시오. 안 잡힙니다. 그러면 어깨까지 밀어 넣어 보시면 손가락 2마디 정도 끝에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보이지 않던 그 미래가 꽉 잡힐 겁니다. 그 미래만 잡는다면 성공과 실패 관련 없습니다.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파이팅! 힘내십시오. 잘생겼죠? 잘생겼죠? 계속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세요.